안녕하세요. 철강거인 포스코가 원자력 발전소를 통째로 인수하려 한다? 이런 소문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한국 산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굴뚝산업의 상징 같은 철강회사가 국가 최중요 보안시설인 원자력 발전소를 산다니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의 인수설, 특히 월성 원전을 콕 집어서 나온 이 소문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이 기묘한 소문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의외의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철강 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거대한 위기, 탄소 문제입니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 같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제품 만들 때 탄소 많이 뿜었으면 그만큼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탄소 무역 장벽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석탄을 막 떼서 쇳물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이제 수출길 자체가 막히고 생존이 불가능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바로 이 위기 앞에서 포스코가 내놓은 해답이 수소 환원 제철, 바로 하이렉스입니다. 석탄 대신에 수소를 써서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깨끗한 물만 배출하는 그야말로 철광업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릴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정 자체가 그냥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석탄을 태우는 화학 공정에서 이제는 막대한 전기를 쓰는 전기 공정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혁신적인 변화가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제철소는 24시간 365일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연속 공정입니다. 잠깐이라도 멈추면 수천억 원의 손실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해가 뜨고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날씨랑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중단 없이 공급되는 기저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상황을 또 굉장히 시급해요. 포스코는 이미 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수소 완원 제철 전용 부지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당장 2030년까지는 실증 플랜트를 돌려야 합니다. 이 플랜트에 공급할 중단 없는 무탄소 전력,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자, 이 황당해 보이는 아이디어에 대한 다음 단서는요, 정말 놀랍게도 전혀 다른 산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딜입니다.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됐던 쓰리마일섬 원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2028년 재가동을 목표로 지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막대한 전력 수요가 국가기관 시설인 원전을 부활시킨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수소 환원 제철소. 이 둘은 하는 일은 전혀 다르지만 필요한 에너지의 성격은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둘 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막대한 양의 무탄소 기저전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택이 포스코에게는 완벽한 참고서, 청사진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동기와 글로벌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포스코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장애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전력 시장은 국가가 아주 강력하게 독점하고 있는 구조죠. 특히 전기사업법이나 원자력 안전법 같은 법들이 민간 기업이 원전의 전력을 직접 구매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걸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딱딱한 법 조항보다 더 큰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인 저항이죠. 원전의 위험은 특정 지역 주민들한테 떠넘기면서 그로 인한 이익은 거대 기업이 독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정말 넘기 힘든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자, 이제 소문을 넘어서 포스코가 실제로 그리고 있는 진짜 그림이 뭔지 한번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포스코가 원전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에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력 구매 계약을 맺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원자로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포스코의 전략은 확률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존 원전의 전력을 독점적으로 구매하는
PPA 방식이 65%로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반면에 세간에 떠돌던 소문, 그러니까 직접 인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같은 막대한 리스크 때문에 실현 확률이 5% 미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됩니다.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죠. 압도적으로 높은 PPA 계약 확률이 보여주듯이 포스코의 진짜 목표는 원전의 소유가 아니라 무탄소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에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의 이런 움직임은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글로벌 산업지형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포스코가 이 원전 PPA의 길을 열게 되잖아요. 그럼 SK나 GS 같은 다른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국가의 기저전력망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런 전력 락인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국가전력망의 패권이 공기업에서 민간 자본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권력 이동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쟁의 끝에 있는 궁극적인 보상은 바로 이겁니다. 100% 원자력으로 만든 철강. 탄소 관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이 무탄소 프리미엄 제품은 글로벌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정말 막강한 무기가 될 겁니다. 포스코의 이 핵도박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기관 시설을 활용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과연 국가의 에너지 그리드를 통제하는 진짜 힘은 누구의 손에 쥐어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